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공산당이 인도차이나의 젖줄 메콩강을 무기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콩강의 중국댐들이 미 중간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메콩강 지역에서의 가뭄 원인이 중국댐 때문인지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메콩강 상류의 중국댐들이 하류 국가들의 가뭄을 악화시켜 하류 국가들의 식량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비판에 중국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댐들은 하류 국가들이 겪는 가뭄과 무관하다며 오히려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칭화대와 중국 수자원연구소는 지난 7월 중국의 댐들이 우기 때 물을 저장하고 건기 때 이를 방류함으로써 가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미국 연구에서는 베트남은 가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태국은 올해 초 가뭄에 대한 구호활동에 군을 동원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가뭄의 원인을 중국 댐 탓으로 돌렸습니다. 메콩강은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길이 402km의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으로 6천만 명의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업체인 아이오너스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댐들이 470억 큐빅미터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이 지원하는 지속가능 인프라 파트너십의 의뢰로 작성됐습니다. 이와는 달리 중국 쪽 연구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메콩강 하류 국가들의 가뭄 원인은 온난화, 강수량 감소 등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댐들은 메콩강 상류뿐만 아니라 메콩강이 통과하는 모든 국가들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구원들은 메콩강이 통과하는 모든 국가들 중 중국이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메콩강 전체 유역에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은 7% 정도이지만 중국 댐들이 위치한 메콩강 상류에서의 가뭄 발생 가능성은 12%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지면을 통해 아이오너스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일부 외국 연구진이 메콩강 하류 국가들의 가뭄 원인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연구를 비판했습니다. 중국 측의 연구 결과에 여러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의문을 제기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에서 프로그램 조언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고이쇼는 불규칙한 강수량이 가뭄의 한 원인이라면서도 인간들의 활동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댐과 가뭄이 무관하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에서 운영자로 활동하는 브라이언 에일러도 가뭄이 우기 때도 발생했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의 세바스티안 비바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가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댐들은 이를 심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인도차이나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을 무기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댐 여러 개를 건설하며 메콩강 하류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중국이 건설한 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19년 메콩강 수위는 7.5m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2.5m에 불과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중국이 메콩강 흐름을 조작하여 아세안 연합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강 중 하나인 메콩강은 풍부한 물과 어장으로 6천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중국이 메콩강 상류의 댐을 많이 지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은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되는 메콩강은 전체 길이의 절반이 중국의 윈난성을 거쳐갑니다. 중국에서는 메콩강을 난류라는 뜻의 란창강으로 부릅니다. 중국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댐 11개를 메콩강 상류에 건설했습니다. 댐 건설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선 베이징은 이번에 댐 8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생계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가뭄과 갑작스러운 홍수로 농부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장마철에는 메콩강 상류와 하류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메콩강 상류는 유량이 평균 이상이었지만
하류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하는 기간임에도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댐을 건설하게 되면 메콩강 전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번 댐을 지으면 해체하기 어렵습니다. 댐 건설로 일어난 환경 파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메콩강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40년까지 계획대로 댐이 모두 건설되면 영향력은 거대할 것입니다. 하류 농업지대를 비옥하게 만들 퇴적물 97%가 중간에서 막힐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콩강에 지어진 샤오완댐은 산샤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며 미국의 후보댐보다 100m 더 높습니다. 150억 입방미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초대형 댐입니다. 메콩강 전문가인 리차드 크로니는 샤오완댐과 이미 지어진 댐 4곳을 전부 가동하면 메콩강을 지나는 5개국에 지정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우라 모이니아는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댐을 이용해 아시아에 대한 권력과 통제권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급수탑을 손에 쥔 그들은 언제든 스위치를 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 투자금을 거부하는 국가가 늘어난다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